네, 개장하고 26분 정도 지난 현 시점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FOMC 결과를 앞두고 오늘장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가장 유효한 전략을 짜나갈 수 있을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ESS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ESS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비 155%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캐즘 때문에 돌파하지 못했던 영업이익이 이제부터는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제도 저희 한번 짚었었잖아요. 전기차 겨울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방증하는 것처럼 이런 기사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저희 삼성 SDI 담아놨었어요. 그런데 어제 셀사가 눌릴 때 담자라는 전략으로 담아놨었는데 오늘 수주 공시까지 나왔죠. ESS 관련 들어볼 말이 많습니다. 어디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호재 대기 중이었다라는 표현 쓰면서 그에 따른 호재가 일단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ESS 시스템에 대해서 수주 건수 확장세가 일어날 곳은 우리가 딱 두 국가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었죠. ESS는 결국에는 태양광 발전이에요. 거기서 사기 맵이다, 방장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미국과 중국, 땅덩어리가 큰 국가 두 국가 내에서 ESS 수주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친환경차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한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었던 만큼 참 기분 좋게 바로 소식이 나와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성 SDI가 ESS와 그리고 로봇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성장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상승분과 우리가 팔로우업은 계속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30년 기준까지 30만 대 이상, 30만 장 이상의 계속 로봇 배터리 수요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시점에서 ESS라는 연간 1조 원 수주 건수까지 지금 발표가 나온 만큼 굉장히 성장성은 지금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 내지는 지금 이런 안 좋은 시장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당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제 FOMC 지나고 나서면 그러면은 어떨까요? 더 강하게 올라가 주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 이번 수주 건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호재 대기 건수는 많다. CES 2026 이후로부터 이제 삼성 SDI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원통형 배터리의 지금 탑재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높은 쪽이 어딥니까?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옵티머스에서도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분명스럽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 만발 대기 아직도 더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삼성 SDI 빠르게 좀 리뷰 먼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바로 어제 담았는데 오늘 또 리뷰를 하게 되네요.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실 좀 더 간 다음에 리뷰를 좀 하고 싶어요. 더 가자. 사실 전체적인 이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호재 대기, 역배열 추세 구간에서 이제 정배열로 다시 전환하는 시점 구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고 있어요. 삼성 SDI뿐만 아니라 LNF나 아니면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구간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돌리는 구간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삼성 SDI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전체 종목들이 굉장히 비슷한데 삼성 SDI 1차적인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고가였었던 35만 7천 원 여기를 먼저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에코프로로 BM으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이요. 그렇죠. 에코프로 BM도 결국에 지난 고가 상승치 돌파하는 시점부터 어떻습니까? 매물대가 그대로 강하게 올라오죠. 이 구간까지 마찬가지 형태로 뛰고 있다는 점. 에코프로 BM 봤고요. 자, 하나하나씩 순서적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네, LNF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LNF요. LNF입니다. LNF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바닥권 내에서 반등 시도 이후로부터 장기 이동 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 내에서 지지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다시 지난 고가까지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 전체 섹터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를 지금 시장이 노려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이런 삼성 SDI나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대형 셀사로부터 이런 수주 건수들이 이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합니다.
지금 이미 26년도부터 중국에서는 26년도에서 30년도까지 이미 주문 건수들이 꽉 차 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소재단에서 쇼티지가 먼저 벌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이번에 미국 수주 건수잖아요. 삼성 SDI에서. 자, 그럼 이 미국 형태의 수주 건수들이 그럼 어떻게 들어올까요? 빨리 들어와야죠. 네.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쇼티지구가 진입을 할 거니까. 그럼 점점 더 소재단도 올라갈, 가격의 상승분도 더 붙을 거고 수주 건수도 늘어날 겁니다. 근데 ESS뿐만 아니라 로봇 수주 건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로봇이 물론 지금 당장 26년도부터 폭발적인 그런 생산량을 늘어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주 건수가 찍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 그럼 이제 2030년도까지 휴머노이드와 로봇 시장의 활성화와 그리고 확대 구간으로 넘어간다라는 분위기 평가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 주가는 언제나 선반영이다라는 모습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여타 로봇주들 주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2030, 40년도까지 이미 주가 상승치를 거의 다 반영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LNF 에코프로 BM 받고 뭐 에코프로 BM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에코프로 BM이요. 근데 에코프로 BM 주가 자체를 이렇게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보시면은 아직도 얼마나 저렴합니까? 2030년 내지는 2040년도까지라는 이 데이터 센터 확장 수요와 로봇에 대한 수요로 맞붙여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아직도 저는 계속해서 싸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닥권부터 10만 원대부터 끌어오면서 11만 원, 뭐 10만 원 얼마 안 되는 가격부터 끌어오면서 벌써 이 상승분 올라온 지 50에서 60%고 이때 당시 동시에 올랐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넘는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라는 거예요. 싸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 구간을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되돌리느냐입니다. 하락 구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간은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지난 이 고가 돌파했었던 모두가 2차 전지를 이야기했었던 23년도 때 당시 이 매물대 자리야.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저평가 구간의 일단 1차 해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소 이후로부터 확장 구간 내지는 쇼티지가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발발을 한다면은 충분하게 이때 23년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2차 전지 아직도 계속 홀딩입니다. 저희가 원전주랑 조선주를 거의 1년 동안 커버업하면서 계속 홀딩 커버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다음 차례는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도 결국에 지금 현재 AI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고 AI 발전, 반도체 이쪽으로 시장이 굉장히 엮여 있잖아요. 결국에 로봇도 뭡니까? AI 덕분에 이제 다시 성장하는 피지컬 AI 이런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엔과 같은 이런 주가들 자체도 이제 올라간다. 추가적으로 코스닥 지금 정체까지 패시브 자금 추가 유입까지 있는 만큼 더욱이나 나을 구간 없이 지금 이제 앞으로 23년도에 있으셨던 분들 내지는 여기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버티신 분들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수익 전환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만큼 아직도 홀딩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파동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FOMC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FOMC로 인해서 흔들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성장 동면을 지금 달리고 있는 2차 전지주들도 일부 출렁임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롬 비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달 동안 조정이 나올 때 최초 상승 구간이었던 8월 달 당시 이때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전해드렸어요. 네. 근데 딱 보시면 주가 자체가 어때요? 이탈을 안 하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5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지난 직전 고점 저항대였었던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깔끔하게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럼 지속적인 우상향과 그리고 아직 저 못 담았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성장 동력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금 유입에 있어서 FOMC라는 이 큰 문제와 그리고 패시브 자금 유입 확정이 되는 이 코스닥 이제 정책까지 발표가 나오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리튬 섹터, 원자재 섹터들의 상승분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내년도가 가장 불을 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쇼티지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 대표적인 게 뭐죠? 불입니다. 불이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2차 전지도 그에 따른 발 맞추고 있는 만큼 오늘은 또 이런 소재단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미 이 소재로
이미 30% 40% 가까운 수익률을 봤었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편입할 법하다 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오늘은 잠시 후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편입했던 셀 업체에서 오늘 정말 대박 소식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들어갈 소재 기업도 한번 추후의 흐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전자닉스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치고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일단 상승폭을 다소 줄이긴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동반 빨간불 뿜어내다가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전환한 상태네요. 하이닉스 ADR과 관련해서 미증시 상장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업체 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정 공시를 내주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전자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의견 한번 듣는다면요?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최근에 대만 증시나 일본 증시나 이외 국가들 내에서 이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메모리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만 못 쫓아갔습니다. 그게 참 아쉬워요. 그게 참 아쉽고 대만의 나냐테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 넘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국내 증시는 현재 SK 하이닉스에 좀 부담을 아직은 좀 느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사주 미국 증시 상장 검토에 대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3,750만 주 중에서 1,700만 주 가량을 이제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시킨다 이런 설이 도는 거예요. 확정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정 공시 같은 게 공시 기한이 1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야기가 이걸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근시간 FOMC 좀 지나고 나오지 네. 않을까 싶은데 이 뉴스 나온다 그럼 지난 64만 6천 원 돌파할 겁니다. 결국에 이 ADR 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를 받고 내지는 이런 이외 국가들 대비해서 일본이나 아니면 바로 옆국가 대만과 마찬가지인 모습이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할인받는 요인 중에 지정학적 부분이 분명스럽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스닥으로 상장을 한다면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요. 특히나 나스닥이라는 유동성이 들어온다. 대박이죠, 그러면. 대박입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SK 하이닉스 홀더분들 내지는 SK 하이닉스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 국내 상장소 종목보다는 아마 나스닥 종목을 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원래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ADR로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 로켓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좋은 기회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만 그렇게 직접적인 상장 이후로 좀 돌아간다면은 국내 증시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는 좀 일부 변동성이 좀 제거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점까지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일 기준으로 마이크론에서도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이야기. 오늘도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 메모리 관련주들 그대로 흐름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HBM 생산 공정에 대해서 출하량까지 늘릴 것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쁠 게 없지만 이 두 종목은 공통점은 뭡니까? 시가총액 1등, 2등이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시브는 돈이 더 들어와야 돼요.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데 돈 계속 지금 증시 머물르고 있는 돈, 예탁증권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만큼 더 늘어났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연말인 것도 있어요. 포트 또 바꿔야죠. 그렇죠. 연말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세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쓸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앞에서 신용 문제도 분명스럽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D램 공급 부족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지난 메모리 사이클에서도 지금 일반 평균적으로 가격이 50%가량 올랐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평가는 다음 실적 발표보가 예상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최근 신형 메모리라면 DDR5예요. DDR5 메모리 16GB 딱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메모리 자체가 소매자에게 판매되는 거에 가격을 보시라는 거예요. 소매자 판매 가격조차도 지금 몇배가 올랐냐? 거의 2배, 3배가 올랐어요. 네, 이래서 과거부터 메모리 램테크라고 해가지고 모아두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이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일반 과거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2년가량이 유지가 됐습니다. 가격 평균 비율이요.
그래서 지금 주가들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자금 유입과 지금 매크로적 이슈에 겹쳐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삼성전자에서 디램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HMS 증설 더 하겠다. 저는 무조건 이 종목밖에 안 봅니다. 한미반도체 빠르게 보고 갈게요. 한미 반도체요.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뭐 여러 장비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장비주들 뭐 증설이 더 뒤로 밀렸다. 선주문 후증설 사이클이기 때문에 증설에 대해서 과거처럼 확장적으로 더 많이 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한미반도체는 저는 그 부담에서 더는 종목이다. HBM 이번에 삼성전자랑 좀 협업하는 뉴스가 나오면 좀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 특히나 마이크론이 이미 HBM 시장에 있어서 증설까지 나간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마이크론 향까지 좀 기대를 계속 붙여보시면은 상승 가능성은 더욱이 높은 종목이다 보시면서 한미반도체 아직 저평가 구간 탈출 모습 보시면서 현재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다시 붙여놨습니다. 이 위로 돌파하는 모습 보시면서 없으신 분들께서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닉스로 열어서 소부장 안에서는 한미 반도체 차트 확인해 봤습니다. 항상 반도체 소부장을 다룰 때 한미 반도체를 제일 먼저 보고 가장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흐름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포트 안에 다시 한번 담아볼 종목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디 들어가요, 오늘? 잠시만요. 좀 제가 아침 초반에 보고 나왔는데 네. 이렇게 안 올라 있었는데 역시나 2차 전지가 강합니다. 네. 역시나 2차 전지가 강해요. 땡땡 에너지예요. 이전에 담았던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현재가로 담겠습니다. 17,33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강원 에너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도 강원 에너지 2차 전지 소재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모멘텀 두 마리 토끼라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고 네. 40% 가까운 상승분을 우리가 또 취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용 보일러 그리고 2차 전지 리튬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나온 이유 당연스럽게 ESS 그리고 로봇 배터리 수요로 인한 리튬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쇼티지를 바라보는 형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종속사인 강원 이 솔루션이 여기서 리튬을 생산하는데 어떤 리튬이냐? 무수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합니다. 무수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적은 리튬으로서 여기서 ESS의 탑재량이 굉장히 많은 리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ESS 시장에 좀 같은 흐름을 쫓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튬 가격의 상승분도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근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 거래소에서 거래소 수수료 인상을 한 이후에 수렴 형태로 아직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FOMC와 금리 인하 방향성, 자금이 얼마만큼 풀리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원자재들의 상승세는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리튬 관련주 지금 일단 분위기 보면서 선행적으로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강원 에너지 바로 차트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원 에너지입니다. 자, 이 리튬 관련주들 강원 에너지뿐만 아니라 대표 대형주로 간다면은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장주이겠습니다만 주가 내에서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항상 자주 주는 게 이 강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늘 또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오늘 목표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가 원래 2만 원이었는데 높이겠습니다. 지난 최고 앞선 24년도에 매물대 저항대로 여기까지 올릴게요. 목표가는 22,000원으로 먼저 좀 정정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 과거 구간부터 잡아왔었던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해당 라인은 제가 딱 하나 그었어요. 14,100원 라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40% 수익을 얻었었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 구간 대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60%가량 돌림이 나온 상황이지만 어때요? 지난 지지 라인을 이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런 자리들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펼쳐져 있고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경우 그럼 어떻습니까?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 고가 넘어간다. 지난 고가 넘어가면서 저항대까지 충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목표가 좀 높게 잡아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그러면 이 지지 라인이 이탈이 나오면은 안 되겠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가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내 2차 전지가 올라오지 못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2차 전지 순환세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또 긍정적인 뉴스들 붙이면서 바로 키 맞추기 장세로 이어나갈 겁니다. 2차 전지 아직 키 맞추기 덜 나온 종목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또 4시에 무료 방송 있습니다.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2차 전지 많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도주 투자에서는 강원에너지 편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8%대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2,000원까지 상방 열어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